2025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있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고 해야 투자를 할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완료 과제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24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구역 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합니다. 주민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안 요청 수락 시 지자체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한은 선택사항으로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입안 순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완료 과제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완화가 24년 3월에 시행됐습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촉진지구내 사업은 50%, 노후도 75% 이상은 접도율, 호수 밀도 등 조례 요건에 미적용합니다. 노후도 등 구역 요건 미충족 지역 기존 10%에서 20% 추가 편입 허용합니다. 또 추진 과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은 25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입안전 통과인데 지금 주민이 원할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로 개정이 됩니다. 추진위 조기 구성 허용입니다. 25년 6월 시행 예정이고 추진위가 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입안 제한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도 가능합니다. 추진 과제로 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확대로 24년 12월 예정이 됐습니다. 공공임대 분양 세부 유형 변경,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 예정자 변경, 조례 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사항, 그리고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 완화입니다. 24년 11월에 상임위 통과가 되었고요. 요거는 25년 1분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별,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용도 제한 완화입니다. 24년 11월에 상임위 통과되었고요.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 용도 제한 폐지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개정된 거는 국토계획법 범위 내 허용하고 일반 주택 건설 사업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추진 과제로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는데요. 24년 9월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동시 처리 허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주민공람 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 심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이거를 따로따로 했었는데 입안권자하고 수립권자 도지사가 함께 허용할 수 있게 동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 운영 관련입니다. 완료 과제로는 조합 임원 요건 강화, 임원은 소유자 중 공유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한정된다. 이건 23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결격 사유에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을 추가한다. 이건 24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조합총회 직접 출석 요건 추가로 24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50% 이상, 선정 취소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전자적 방식 도입, 신설을 25년 6월이나 1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 모바일 방식 병행 허용한다는 거고, 전자서명 동의 도입 25년 6월 시행 예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의 토지주 동의도 온라인 방식 허용하고
총회 개최 출석 의결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통해 가능합니다. 또 추진 과제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간주 확대, 25년 6월 시행 예정으로 현행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를 간주를 하는데 앞으로는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간 상호 동의를 간주한다.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대상 확대 효과로 현 추진위 구성 동의를 주민 입안 조안, 입안 요청, 입안 제안 등에 추가로 한다. 각 단계별 동의를 철회권도 보장을 한다. 국공유지 동의 간주는 24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안전진단, 입안 제안, 조합 설립 등의 동의 진구 시 재산관리청이 등의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미회신하면은 이거는 동의를 한다는 걸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완화가 있습니다. 24년 11월 상임위 통과가 되었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입니다. 완료 과제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에서 24년 1월에 시행이 되었고 건축, 교육환경, 교통 등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심의를 한답니다. 그 정비사업 절차에서 통합심의를 반영을 해서 개정법률 시행이 24년 1월 19일 날 이후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통합심의를 의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근데 뭐 시행 이전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위에 교통 등 개별 심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는 통합심의 대상에서 빠지나 봅니다. 이거는 또 완료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사업 시행 인가 통합심의는 24년 1월에 시행됐고 정비계획 변경 사업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정비계획 도계위 사업 인가 각종 심의는 통합심의를 해서 통합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통합심의 변경 결정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인가로 이렇게 해서 통합심의를 하고 이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계획 변경 시 적용 가능.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역세권 정비 사업 등입니다. 완료 과제로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입니다. 24년 1월에 시행이 됐고 역세권 등 교통 기반시설 양호한 곳 법정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을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으로 활용하고 현재는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 가능. 또 추진 과제로 임대 인수 가격을 상향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추진 과제로 통합심의 대상 확대로 24년 11월에 상임위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에 재영향평가,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의제 대상 확대 24년 11월 상임위 통과되었고 의제 대상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추가, 사업시행 인가 경미한 변경 확대 24년 12월 시행 예정,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다만 연장은 현금 청산 토지 국공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 추진 과제로 또 용적률을 완화, 추가 완화,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가 24년 9월에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인가 완료, 대책 발표일 당시 사업인가 신청한 것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정비사업은 개선이 법정 상한 1.3배까지 추가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을 390%까지, 그리고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 예를 들어서 삼정 주거지역을 330%까지. 추진 과제로는 건축 기준 용적률을 산정 기준 등 특례로 24년 9월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로 건축물 높이, 인동 가격, 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허용하고 단지 내 둘 이상 용도 지역이 걸치는 경우 가중 평균 용적률을 적용한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등 기타 시공사 선정 해산 청산입니다. 완료 과제로는 상가 쪼개기 제한으로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분할 시 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미부여 24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지역 내 상가 지분 분할 제한도 3년에서 4년 이내로 가능. 24년 1월 시행했습니다. 완료 과제로 또 조합 해산 의무 23년 1월에 시행. 이전 고시 이후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개최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개최 시 지자체는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가능. 청산 단계 관리 강화 24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지자체 관리 감독 대상에 청산인 업무 포함, 조합 자녀 재산 인도 등 청산인 직무 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 가능. 조합 정간의 청산인 보수 등 청산 업무 내용 포함. 완료 과제로 또 시공 수주 비리 예방입니다. 22년 11월 시행이고요. 건설사 입찰 참가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제한 금지, 이사비 시공과 관련 없는 이익 등을 무상 제공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대여 무이자 포함. 위반 시 시공자 선정 취소, 가징금 부과, 입찰 참가 제한, 최대 2년 등 가능. 건설사 수주 비리 시 입찰 참가 제한, 최대 2년 의무화. 이거는 24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 수주비리 신고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서 24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추진 과제로 또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24년 11월에 상임위 통과가 되었고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 조합의 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단계별 절차 간소화 24년 9월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가 됐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등 동시 처리 허용. 사업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절차 동시 처리 허용. 사업 시행자 선택사항 동시 처리 위한 분양 공고,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 변경, 사업 인가 고시일, 통합심의 완료일 인가 처리 기한 변경, 사업 인가 60일, 관리처분 30일에서 60일 사이. 이거를 60일로. 자, 지금 이 상태는 총회하고 인가 신청하고 인가 고시를 동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그래서 단계를 좀 줄인다는 소리입니다. 또 추진 과제로는 표준계약서 근거 마련으로 공사계약 체결 시 증액 기준, 공사비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24년 8월 개정안 발의가 됐습니다. 철거 허가 절차 조기 이행도 24년 9월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2주 완료 전 관리처분 인가 후 건축물 철거 심의 허용됐습니다. 2025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의 긍정적인 효과로는요. 노후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적인 방식을 도입을 해서 아무래도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2024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를 요청한 이후로 30일 이내 회신이 안 되면은 동의서를 낸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비계 시행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봐가지고 그 기간이 단축되면 또 이자 비용도 좀 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의 긍정적인 효과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좀 알고 하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